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2014 플레이오프 4강 1경기 2차전 SK텔레콤 T1 대 CJ N2의 경기를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자 연전 방식으로 7전 4선 승제가 펼쳐지게 되겠는데 SK텔레콤 T1 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자 연전전 방식에서는 다시 한번 또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네, 게임 수가 늘어나고 승자 연전 방식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T1이기 때문에 어제 진 경기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J N2C는 많은 e스포츠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네, 예상을 뒤엎고 SK를 CJ가 잡는 이런 또 파란을 일으키면서 오늘 경기까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SK가 이런 승자 연전 위너스 방식에서는 최강의 팀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제 역시나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나갈 수 있는 그런 CJ라면 충분히 오늘 경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CJ N2C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어제 김준호 선수의 하루 2승도 있었지만 정우용의 메카닉이라든지 신동원의 심리전 굉장히 각본이 잘 짜여있는 경기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네, 승자 연전이 아니라 프로리그 방식에서는 정우용과 김준호 두 명의 승리만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신동원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어제 경기 정말 좋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2014 시즌에서는 플레이오프 때 승자 연정 방식에서 항상 올킬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제 순식간에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원래 약간 어떤 기세 싸움이랑 위너스 리그 방식은 약간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세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분명 어제 일요일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메리고라운드 회전 목마에서 맞붙는 선수가 같습니다. 원래 그 짧은 기간 내에 펼쳐지는 똑같은 팀 간의 경기에서는요, 맵이 중복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똑같은 선수 나오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2008년도쯤부터 이제 이 방식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맵에 중복해서 출전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복귀해보자면 박영우 선수 대 이재선 선수의 경기, 박영우 선수가 이재선의 그 정찰 플레이 좀 예상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오히려 예상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일단 뒤에 아주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런 선수들 전에 일단 이 박영우, 이재선의 어떤 패기 싸움을 1경기부터 볼 수 있겠네요. 어제 프로리그 포맷을 통해서 CJ N2C가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CJ N2C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고 오늘 T1이 승리하게 된다면 내일 경기까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에어와 KT의 경기가 결국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에서 세비섬 미디어 아트 갤러리에서 펼쳐지게 되겠죠. 네, 내일은 다시 프로리그 방식으로 돌아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6장의 엔트리가 필요한 반면 오늘은 이 4장의 엔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판타스틱 4를 얼마나 잘 구축을 하느냐, 엔트리 싸움 역시나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장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색감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요. 한강에서 펼쳐지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많은 팬 여러분께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개월간의 어떤 정말 길었던 프로리그의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만 되시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 플레이오프인데요. 현장 이벤트는 포춘 쿠키를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포춘 쿠키에서는 이제 뭐 그날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쿠키를 찾아주신다면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다 받았는데 축하합니다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의 일부러 그건 네, 그걸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인생에 어떤 조언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이벤트 사랑의 작대기 이벤트가 있는데 양팀 통틀어서 4명의 선수가 호감 가는 선수를 남자끼리 정해봤어요. 네. 이 그 커플 수를 맞추는 분들께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게 되겠고 온라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뽑아서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리는데 오늘 한 커플이 뽑혀서 왔습니다. 그런가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나중에 네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공존하고 있는 프로리그고요.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팀이 바로 SK텔레콤 T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라운드가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나 T1다운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3라운드 때는 정규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었던 이 프로리그의 SK텔레콤 T1이 되겠고 지난 4라운드 결승전에서는 진에어 그리닝스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하지만 그 포인트를 정말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히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경기가 분명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물론 테란 카드가 나올 거라고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저그와 프로토스 카드에서 원래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그런 면모를 1인자다운 그런 면모를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되겠죠. 플레이오프 자료를 모두 합산시킨 자료가 되겠는데 어제 경기 결과까지 저희가 누적을 시켜봤습니다. 어제 7경기를 치렀지만 테란은 역시 나오지 않았고 프로토스와 저그 카드로만 내밀었던 SK텔레콤 T1 결국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김민철 선수의 아쉬운 그런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T1이 좀 패배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로 CJ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었고요. 정윤정 선수가 플레이오프에는 성적이 썩 좋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이후부터는 정규리그에서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했었던 CJ 엔투스 결국 253포인트를 획득하면서 통합 포스트 시즌 4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뭐 정규리그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약간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플레이오프 가서 득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일 텐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제일 중요한 이런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 승리하게 되면은 결승전 그 섬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섬에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정우영 선수가 선멀티에서 정말 재미 많이 봤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최민철 캐스터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메카닉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우영 선수의 어제 경기 운영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그의 퍼센테이지가 17%로 조금 적지만 프로토스와 테란 그리고 저그의 밸런스가 SK텔레콤 T1보다는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항상 정규리그라든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으면은 SK텔레콤 T1이 웃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는데 어제는 CJ 엔투스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많이 활용이 잘 된 CJ 엔투스인 반면 일단 SK가 워낙 강력했던 프로토스와 저그 카드가 특히나 저그 카드 박영호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무너지는 이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SK는 엔트리 싸움에서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워낙 또 기존에 좀 잘했던 선수들이 계속 기량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잊고 경기를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와는 다르게 승자 연정 방식인데 과연 저희 해설진들은 어느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3으로 해외파와 국내파가 완벽하게 갈랐습니다. 완전히 갈렸네요. 지금 김철민 캐스터는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과 똑같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를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갈렸다는 것은 약간 국내 인식과 해외 인식이 약간 달랐다라는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 해외 팬들을 많이 또 해외 중계진들에게 많이 CJ가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국내 e스포츠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오늘은 더 많은 이제 해외 팬분들께서 와 주셨기 때문에 CJ 엔투스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2대0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준비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네, 거의 기분 완벽했죠. 네, 어제는 박영호 선수가 저 화살표대로 그대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했고요. 초반부터 이재성 선수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저글링 기습으로 이재성이 뭔가 보여주기도 전에 아쉽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박영호 선수가 미리 조기에 차단했기 때문에 아주 멋진 경기를 할 수가 있었죠. 한번 승리를 해봤던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이재선 역시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재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효곤 감독에게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수의 자신감 또한 굉장히 좀 철철 넘쳐서 그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제의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리벤지가 되겠네요. 네, 자, 이제 4강 1경기의 2차전 그 첫 출발이 되겠는데 양 선수에게 굉장히 큰 짐이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목마에서 펼쳐지는 박영우 대 이재선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6시의 저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2시의 테란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이재선 선수입니다. 네, 어제 정말 초반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준비했던 운영, 준비했던 타이밍 다 있었는데 초반에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가 아쉽게 연습한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역시 최고수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차이가 난다면 어려워질 수가 있겠는데 박명우 대 이재선의 그 치어프를 굉장히 귀엽게 그려주셨어요. 네, 버니 당근인가요? 저 아까 빗자에 쓰여있던 게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아 그림이요? 네, 그림이. 아, 네. 네. 본인은 이제 뭐 토끼 뭐 이런 네. 뜻 아닌가요? 뭐 예, 근데 네. 버니가 알겠습니다. 어떤 네, 느낌인지 느낌만 전달되면 되니까요. 네. 또 해외에 버니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테란 유저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송현덕과 김준호 같은 이어로 H와 H 하나에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 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버니를 쓰는 이재성과 해외 버니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욱더 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이영환 선수의 샤인도 또 한 선수가 쓰고 있지 않나요? 네, MVP 팀에. 네. 그렇죠. 네. 저 어제도 해결, 오늘도 해결, 즐거운 직권호와 고생하는 중계.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오늘 고인규 해설위원이 좀 약간 엄살을 부렸어요. 목소리 좋은데 오자마자 목소리가 쉬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역시나 중계 중인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어요. 뭘 물어보면은 소리 내서 얘기를 안 하고 자기의 입 모양을 보고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리 얘기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전해주는 네. 아주 정말 바람직한 후배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유대현 해설위원에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저에게 귓속말 하면 제가 네. 그걸 전해줬어야 그렇죠. 됐습니다. 가서 네. 전달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슬로베니아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지구촌 축제예요.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렸지만 e스포츠의 그 월드컵은 바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네,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그 네. 전 세계에 동시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 로봇 정찰 이제서야 이제 6시로 내려가고 있고 네. 본진에서 입구 심시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와 빌드가 다 다르죠. 네, 이재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신 출발을 하면서 약간 꼬인 출발을 했었다면 오늘은 해병 출발하고 있는 반면 박영호 선수는 선살람못이 아닌 아주 부유한 어제 경기를 좀 따지다 보니까 심리전에서 약간 앞서 나가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대군주가 바로 오는 그런 위치였다면은 한번 네. 자, 지금 버니 이재선 선수가 잠시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김준호 선수의 멋진 이런 승리, 네. 멋진 전체적으로 멋진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뭐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그 특히나 그 여름 때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또 아주 엄청난 폭염이 오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그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 프로리그 열기도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폭염이어서 네. 저희 셋 다 간만에도 반바지를 입었잖아요. 셋 다 반바지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이제 저 혼자 반바지만 입어서 네. 이제 그 반바지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색과 하늘색이 있는데 네. 기분에 따라 네. 거의 비슷한 계통이긴 어떤 하지만요. 기분인가요? 그럼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세탁기에 빨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남색을 입고 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좋거나 안 좋거나.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런 오늘 좋은 거군요. 거예요? 오늘 아주 좋죠. 그럼 어제 나빴다는 얘기네요. 어제도 하늘색이었어요. 좀 빨아 입으세요. 네. 자, 유대현 해설위원이 어제는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이분이시군요. 데이트 코스는 역시 2014 프로리그라고. 맞습니다. 이분들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 온라인 이벤트에서 저희가 사연을 봤는데 이분들 맞나요? 맞으면은 아니래요. 아니세요? 네, 잘못 짚으셨어요. 이분들 아니세요? 아니라고 옆에서 많이- 지금. 예. 어서 성분은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커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실언이었습니다. 혹시 강남 어디서 보신 아닙니다. 건 아니, 아니시죠? 좀 처음 봤어요. 오늘. 그렇군요. 네, 약간 낯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물론 이 넥슨 네. 아레나가 클럽과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대현 네네. 해설위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클럽이라니요. 지금 선비 같은 유대현한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제가 날 또 막말할 뻔했네요. 뻔했네요. 네. 어이구, 깜짝 일단은- 놀랐네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복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이 복원이 되고 있으니까 금방 또 회전목마에서 네. 첫 번째 게임이 펼쳐지게 될 것 같고 카드를 4장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만큼 첫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주력 카드를 꺼내야 되거든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첫 경기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첫 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워낙 이 박명우 선수 최근 기세가 좋아요. 무섭습니다. 그 기세를 받아치기 위해서는 CJ 엔투스는 또 에이스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재선 선수를 처음에 쓰게 되면 정우영과 김준호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을 때 못 나오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김정우, 신동원 그리고 변형봉, 고병재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지만 그 4명의 선수 중에 3명은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 위너스 방식과 프로리그 방식의 확실하게 다른 컬러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드가 또 SK는 워낙 많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가 또 과연 나올 것인가. 저그 카드가 셋, 프로토스 카드가 셋,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두 카드는 못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CJ 입장에서는 어제 많이 생각 좀 한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뷰도 빠르게 마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고인규 해설위원은 이 선수 시절 승자 연전 방식이 좋았나요? 프로리그 방식이 좋았나요? 프로리그요. 한 경기만 딱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올킬 하신 적 없으세요? 승자연전은 못 나가거든요. 도택명 정말. 때문에 못 도택명 나가요. 때문에 못 나가. 제가 몰랐습니다. 무슨 네, 얘기네요. 그래서 아주 네. 가끔 도택명 뒤에 고라고 붙었던 시절이 한 일주일이 있었거든요. 도택명고. 있었다고요? 일주일 정도 도택명고가 예.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 지인께서 많이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전 코치 박재혁 전 코치가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도택형명으로 돼서 도택형명 고라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해서 무슨 고사성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일주일간은 있었나요? 확실합니다. 비시즌 기간 아니에요? 연습실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저희가 뭐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고인규 네. 해설위원이 도택명이 오기 전엔 SK텔레콤 T1 연습생회에서 그 연습생 1인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연습생 1인자가 아니라요. 네. 내부 랭킹전. 내부 랭킹 1인자. 연습실 본자. 연습실 본좌 본좌. 1세대. 네.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SK텔레콤 T1 벤치가 저기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때 시절에는 감독님 계시잖아요, 감독님. 네. T1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게 된다면 네. 최현성 감독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으로 판명이 날지 네. 진실로 얘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SK텔레콤 T1이 좀 잘해야 될 텐데 네. 어제 CJ 엔투스의 경기력을 보니까 장난 어느 아니에요. 팀이 나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분명히 SK가 조금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많은 부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4대3. 물론 SK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4대3이면 그래도 역전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아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SK가 원래 SK스러운 이런 경기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어제 뭐 CJ 엔투스 신동원 선수 그 저글링 심리전 그 이전에 저글링 2기를 빼서 심시티를 방해했던 것. 네. 기가 가스 막혔죠. 페이크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저글링 2기를 미리 가서 짓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는 거의 안 나왔던 플레이라서 그 정도로 신동원 선수가 어떤 초단위로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어제의 CJ 엔투스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재선 선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용호 선수가 기세가 좋은 건 맞는데 자, 경기가 준비됐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선수들이 이제 곧 다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용이라고 귀엽게 이재선 선수가 이응 받침을 써줬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아이디어 잘 어울리는 그런 채팅. 그 채팅도 상당히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응 받침을 잘 쓰는데 어우, 동질감이 상당히-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네, 귀엽겠네요. 해병 2기가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네. 대군주의 움직임을 약간 좀 따라가서 대군주 사냥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두 번째 대군주를 아예 보내질 않았어요. 상대방의 혹시 모를 벙커링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사신이 안 오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빌드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투해병, 반응로 빌드 내지는 이제 노병형 더블 사령부 이런 걸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신이 올만한 위치에 저글링이 6기가 자리를 잡았지만 사신은 오지 않았고요. 네. 대군주 2기가 상대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군주가 와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겠지만 지금쯤이면 아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군주 방향을 최대한 넓게 포진을 해서 안 잡히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요. 맵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박영우 선수의 대군주입니다. 아주 조심조심 날아가고 있습니다. 딱 저 위치에 서겠네요. 네, 여기에 주차를 딱 알맞게 해야 되죠. 사신 출발이 아니면 해병이 무조건 미니맵을 한번 휘저어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2시 쪽에 있다고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우주까지 나가지 않는 네. 이렇게 우주까지 나가야지만 안 잡히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근데 다 살렸어요. 지금 출발은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저그가 저런 데서 대군주가 하나씩 끊기게 되다 보면 본인의 최적화가 또 실패를 하잖아요. 네, 완전 그 애벌레가 잠깐 동안 일벌레로 변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은 저글링이 이제 해병의 숫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럴 땐 이제 벤시가 올지 잠깐 유행했던 해병 기갑병 이런 식의 푸시도 한번 올 수가 있어서
대군주를 한번 적극적으로 찔러보는 게 괜찮습니다. 네. 찔러 보려고 하는데 타이밍 맞게 해병이 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찍었지만 일단 가스를 군수 공장에 먼저 몰았기 때문에 화염차를 좀 빨리 뽑을 수가 있었고요. 자, 화염차가 저글링 한기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해병의 숫자 파악하는 플레이 상당히 좋았고요. 중단속을 했고 저글링을 잡아줬습니다. 네. 찔러 보려는 대군주는 야, 실패했습니다. 방금 이재선 선수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저글링이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우주 공항이 보이게 되니까 은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는 것처럼 페이크를 잠깐 줬어요. 오,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반응이 빠르고 또 들리죠.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좋네요. 네,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은폐업 하는 것처럼 나 벤시야 하는 네. 것처럼 보여주고 나서 지금 드랍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화염차 올라가서 내기. 만약 어우, 굉장히 떨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파악을 한다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포자 촉수는 하지만 지어주진 않고 있네요. 자, 일단 대군주 시야에는 걸릴 것 같고요. 자, 이게 반응이 중요해요. 어제는 거의 견제 피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자, 저글링의 저글링 반응 빨라요. 여왕도 올렸습니다. 뛰어왔습니다. 네, 반응 빠른데 일단 화염차 컨트롤 싸움. 대기. 네, 저글링을 점막- 찢어졌고 야. 갇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워갑니다. 네, 일벌레를 아. 마지막에 한번 그었거든요. 네, 거기서 확실히 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저글링을 제외하고도 일벌레 피해를 조금 줬습니다. 네, 이재선. 저글링을 잡는 것보다 일벌레를 잡는 게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네. 순간적인 컨트롤 좋았고 일단은 화염차를 다 살려왔어요. 바이킹 결국 상대 본진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서 앞마당 바이킹 쪽에 아니라 다시 대군주요. 한번 연마당 쪽 또 들어왔죠. 네, 확실히 이재선 선수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선수가 여차하면 여왕까지 본진에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는 양방치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박영우 선수도 가시촉수를 두 동 지어주면서 수비의 만연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대군주 다 잡아주고 또 화염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저그의 동선을 되게 짧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엄청 안 좋았죠. 네, 근데 이 끔찍했어요. 정도면 상황이 괜찮습니다. 저글링을 좀 뽑긴 했지만 또- 화염차로 일벌레 또 누적을 가죠. 시켰고 또 갑니다. 한 번만 자. 긁어도 이거 화염차 4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3개, 4개 잡힙니다. 한 번만 긁어도 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지금 예언자처럼. 네. 박영우 선수의 반응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더 이상 일벌레가 잡히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안 찍히거든요. 아직 진화장이 없어요. 빠른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타이밍, 뮤탈리스크가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을 이재선이 넘기게 된다면 업그레이드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7기를 한꺼번에 찍어줬고 앞마당 쪽에 진화장 2동 건설하고 있는 박영우입니다. 사령부를 하나 더 내려앉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비할 공간이 많긴 많거든요. 예, 빠른 뮤탈리스크가 통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있다는 거예요. 건설 로봇 5기 붙는 사이에 저글링 2개로 견제를 해주고 있고 자극자 업그레이드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잘 흔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뮤탈 날아가죠. 바이킹. 여기서 걸렸네요. 자, 바이킹은 잡혔습니다. 네. 여기서 본 게 정말 다행이죠. 네. 네, 추가적인 포탑을 건설할 수가 있고 뮤탈리스크에 흔들리지만 안 된다면 이재선이 정말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영 쪽에 포탑은 지어지질 않았거든요. 네, 이거 의료선. 네, 좀 빨리 뜨게 됐기 때문에 오, 약간 어, 의료선 해야죠. 1점. 네. 해병 끊어줍니다. 도중에 네. 해병이 좀 끊기고 있는 이재선. 자, 여기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업이 금방 그만큼 압박. 빠르거든요. 자, 금방 압박을 뮤탈리스크가 해주고 있고.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앞마당 쪽. 맹독 충동지가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자, 저걸린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입구 쪽에. 여왕 한 개 살리긴 했습니다. 입고 들어갑니다. 입고 빈벙커. 빈벙커. 빈벙커예요. 빈벙커인데 아하. 이재선 선수도 상대 본진으로 들어가고 어디가- 있는데. 네, 이건 정신 못 차리는데요. 이거 지금 다 근데 양 선수 모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자, 서로가 양방치기. 서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바이오닉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좋아서 이거 박영우가 안 좋습니다. 네. 자, 본진에서는 어떻게 좀 수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오는 해병으로 포탑까지 네. 완성이 됐고. 부하장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이거 이쪽에. 자, 네. 트리플 쪽 멀티 본진은 네. 수비가 됐습니다. 말씀해주시고 업그레이드 힘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네, 박영호 선수 맹독 충동지 타이밍이 너무나 늦었고요. 공방업을 찍지 못했어요. 거기에 제 이멀티가 깨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뮤탈리스크. 네, 이재선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선도 주눅 들지 않고 기술을 상대 본진으로 돌려서 결국 득점을 해냈습니다. 본진에서 나오는 해병이 약간 랠리를 찍은 느낌이 있었지만 워낙 지금 여기도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지역을 컨트롤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준 피해를 놓고 봤을 때는 테란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화염차 줬습니다. 컨트롤까지 뮤탈리스크 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선 3기. 자, 위쪽에서 다시 득점. 테라는 나온 걸로 정리가 금방 돼요.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그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끝까지 괴롭혀주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지금 되게 뼈아픈 상황이죠 저구가. 다시 나오는데 이건 막기 쉽지 않겠는데요, 박명우. 오히려 빈집을 간 게 정말 안 좋은 판단이 돼버린 거죠.
이재선 해병 한 2줄 이상이 상대 6시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수비를 하러 올 것 같았었는데 이재선이 그냥 냅다 들어갔던 들어갔던 이 선택도 상당히 판단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업을 믿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왕 두개와 뮤탈리스크 해병으로 1.4 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까지 같이 덮쳐주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의 소모전은 무조건 테란이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저거 멀티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상황이죠. 자, 자, 지게로 지게로봇 떨궈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박용훈 감독에게 어필을 한 그런 이유가 있네요, 이재선 선수. 계속해서 전진 이재선 선수가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뢰 잘렸습니다. 업그레이드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박용훈 선수가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멀티가 있는 상태에서 막아야 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지가 않죠. 승기 한번 잡으니까 정말 미칠 듯이 자, 몰아붙이네요. 이재선 화끈하게 밀어붙이는데 뒤쪽에서 자, 맹독충 맹독충. 맹독충 네, 1.4 네. 맹독충 1.4. 그러나 이 병력이 다 잡혀도 감당할 수 없는 병력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병 3개는 순식간에 잘라줄 수 있겠는데요. 지뢰 컨트롤. 자, 지뢰 바꿔줬습니다. 네, 곧 있으면 2업이 완성되는 테란이에요. 네. 해병이 아직도 22기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공방업이 너무 늦죠. 예, 경기 시작한 지 15분이 이제 곧 넘어가는데 저그의 공방업이 아직도 1, 2업이 안 끝났습니다. 네. 이건 이재선 선수의 견제에 약간 말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박용호 선수가 페이스가 완전 꼬여버렸네요. 지금 이재선 선수는 의료선이 지금 센터 쪽에 한 개만 있고요. 네. 빠른 뮤탈을 통해서 테란의 병력을 좀 묶어두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재선이 그냥 바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판단을 또 했고요. 1위가 지금은 되기 전에 또 달라붙습니다. 업이 차이가 더 벌어졌죠. 그렇죠. 지뢰 뮤탈리스크에 상처를 내주고 해병 산계 이후에 달라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원시골이 지지 지나가고 나올 것 빼내냈고. 같은데요. 달라붙는데 이재선 자신감 있어요. 해병 산계 이재선. 화끈하게 해줬습니다. 네. 자, 취소 못했죠. 지지. 지제 이재선이 박영우를 잡아내면서 CJ 투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어제는 본인이 패배했지만 결과적으로 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패배가 잊혀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승자 연전이에요. 이재선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제 만약에 이재선 선수가 경기 초반에 또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네. 그렇게 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또 견제도 아주 자신감 있게 들어가고 초반만 잘 넘기면 정말 그 중후반의 무서움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갔던 빈집에서 네. 오히려 그 공격이 막히면서 업그레이드가 늦었고 네. 박영우 선수가 쫓아가기 좀 버거웠네요. 원래는 맹독충 둥지를 좀 일찍 지어놔야 돼요. 한 10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의료선 둥기를 동반한 병력들이 출발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맹독충을 원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맹독충 둥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즉흥적으로 빈집을 시도를 해봤지만 업그레이드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군요. 이재선 선수가 그리고 경기 초반에도 화염차 내기를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또 견제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해서 견제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죠. 네, 분명히 그 화염차 내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서 적의 신경을 상당히 좀 어지럽게 만들어준 이런 선택이 좀 있었고요. 박영호 선수가 상당히 좀 기세가 좋았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이재선이 첫 번째 경기를 승리를 했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오히려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주력 카드를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스트에서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되겠는데 이재선을 막아내기에 또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조금 더 이따가 확인을 함께 하시죠. SK텔레콤 T1 지난 어제 경기도 패배를 했는데 네. 오늘 첫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호 선수가 어제 경기력은 상당히 매끄럽기 때문에 T1의 코칭 스태프가 오늘 선봉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엔 이재선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고 박용호 선수의 약간 사소한 그런 페이스 꼬임이 패배로 이어진 것 같네요. 네, 분명히 아직까지는 SK가 우리가 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뚜껑을 열어보니까 CJ가 정말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경기도 승리를 했고 또 오늘 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SK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패배를 하게 되면 시즌의 마감이 될 수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지금 첫 번째 경기를 이재선이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그 동안의 기세가 좋고 또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확실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적어도 오늘과 어제를 합쳐본다면 CJN투수는 누적된 데이터를 거부하는 팀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K텔레콤 T1의 정말 승리를 예상을 했겠지만 CJ 엔투스 내부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T1을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잃을 게 약간은 좀 덜한 팀이 CJ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너네는 정말 잘해, 너네는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또 선수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경기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CJ 선수들은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일단 그런 확실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내가 상대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온 것 같아서 남은 경기도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도 CJ 엔투스의 코칭 스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경기에 대한 또 뭐 빌드 연구라든지 빌드 뭐 조언이라든지 컨디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 T1 두 번째 게임에선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삭이 나왔네요. 네, 충분히 테란을 상대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원희삭이기 때문에 어제 또 김정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좋은 분위기와 함께 프로스트에서 이재선을 상대하기에 정말 좋은 카드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희삭 선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게임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팀은 0대1로 패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 나오게 됐습니다. 이재선 선수가 일단 대 저그 전의 움직임 자체가 되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네, 상당히 강력한 이런 모습과 또 일단 더 스피드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적 카드보다는 프로토스 카드로 내미는 SK고요. 일단 저는 네. 여기서 멀티킬만 기록해줄 수 있다면은 정말 큰 사고를 한번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일단 밥값은 했고 네. 그 부담감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은 연습실이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경기를 펼친다면 또 원희삭에게 좋은 경기를 펼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또 분위기를 잘 타는 선수라서 지난번에 또 3킬도 기록한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재선 진짜 오늘 경기가 지금은 한 경기밖에 끝나진 않았지만 인생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함께 확인하시죠. 두 번째 게임입니다. 원희삭 대 이재선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에 프로토스 SK텔레콤 T1의 원희삭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1승을 기록 중인 CJ 엔투스의 이재선. 오, 장인이 오셨어요. 야, 화염 기갑병이죠? 네, 퀄리티가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 예전에 그 EBS에 그림을 그립시다 밤로스 씨가 이제 뭐 네네. 계시잖아요. 네. 참 쉽죠 하시면서 굉장히 쉽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미술학도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퀄리티가 상당히 네. 높네요. 미술학도 맞으세요? 취미로 그림을 그 정도로. 와. 대단하신데요. 정말 이 스포츠 쪽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분도 그렇고 네. 네, 기회만 된다면 그 치어풀을 이재선 선수에게 갖다 드려도 굉장히 좀 소장하고 싶은 네. 네, 그런 욕구가 든단 말이죠. 화염 기갑병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이거 봐야죠 이제 이 그렇죠. 경기에서 이 앞으로 좋아하면 이 되잖아요. 경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남녀 사이에서도 처음부터 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영 그 네, 그 화염 기갑병. 네. 네, 하여튼 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좋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 분명히 이번 경기도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원희삭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선수들 전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SK 그러니까요. 선수들은요. 네. 네, 지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입구 쪽 막지는 않지만 병영을 지어주고 있고 시원하게 가나요? 네, 시원하게 프로스트이기 때문에 빠른 연결체 빌드인데 이게 사신 빌드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프로토스의 심시티에 의해서 사신이 별다른 피해를 못 주거든요. 네, 여기도 근데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지만 약간 좀 덜 시원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지금 시원할 원희삭 수 있는데. 선수는 강풍이고 네. 원희삭 선수는 이제 이재선 이재 선수는 선수는 자연풍 정도가 되겠네요. 미풍이라든지. 네, 미풍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병영 이후에 정찰을 가고 있는 이재선. 혹시 모르니까 병영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 일단은 그냥 생내기라고 할 수 있는 연결체 가져가는 원희삭 선수의 선택이 상당히 좋았고 살짝 피했다가 이건 좋아요. 네. 네, 사령부를 보여주지 않을 속셈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네. 플레이입니다. 자,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타이밍 좋게. 맞네요. 살짝 연기가 그러니까요. 네, 살짝 아쉬웠어요. 그 순간에도 테란의 자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지어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연결체를 먼저 보니까 약간 뭐 기분은 썩 좋진 않겠네요.
워낙 또 이재선 선수의 어떤 트리플 활성화, 최적화 이런 것들이 저그전뿐만 아니라 프로토스전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선수라서 지금은 뭐 병영 3개까지 늘리고 막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트리플까지 막 지어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에도 한번 벙커 지어보죠. 신경전. 네. 300원 넘어가는데 이건 약간 겁주고 트리플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탐사정 5기가 나와서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왕전사 나오기 전까지 하고 빠지는 거고요. 트리플. 네, 겁주고 트리플. 네. 무난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프로토스에게. 건설 로봇은 3시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리플이 빠르다고 해도 이게 활성화가 되고 뭐 추가적인 병영이 조금은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의 테크, 로봇공학 시설이나 우주관문이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맞춰 나가도 전혀 늦진 않거든요. 네. 네, 이후 테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영 2동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스가 없죠. 네, 정말 뭐 중반 이후에 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미치는 그런 이재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황혼우에 네, 이렇게 되면 원희삭 선수가 전멸 추적자를 하고 이후에 7관, 8관 늘어나잖아요. 거의 알아도 못 막아요. 네, 그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트리플의 맞춤이 어찌 보면 점추거든요. 선액이 올라갔고 지금 모선액도 나왔습니다. 네, 그냥 막 지게로 막 떨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면 어차피 내가 지금 부유한 상태니까 네.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해 보는 것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막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3개의 병영이 완성될 타이밍과 트리플이 완성될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예, 트리플의 자원 활성화는 굉장히 좋아요. 지게로부터 빨리 떨어지고 하지만 테크가 느려요. 테크가 네. 늦고 불곰이 늦어서 이거 만약에 전멸 촉자를 보게 됐을 때 원희삭이 오히려 좀 선회해주길 바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정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우직하게 관문 늘려서 들어오게 되면 이선이 알아도 못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렸기 때문에 바꿔주게 되면 이선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정확한 타이밍에 스캔 잘 들어가면서 일단 이재선 선수가 이 체제를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멸을 좀 일찍 앞당기고 이후에 거신을 가는 그런 상황을 원희삭 선수가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 정말 스캔 한 방에 의해서 프로토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네. 공항연구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극제는 5분의 1 정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일단 공격의 의도보다는 일단 몸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냥 한기 끊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추적자 2기는 상대 진영에 가까이 있고 전진 수정탑. 네, 살짝 한번 압박을 지금 탐사정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살짝 한번 압박을 보여주면서 그 겁을 주는 거죠. 그병 7기와 불곰 1기가 마중 나갔습니다. 원래 트리플을 안 짓고 빠르게 기술실을 달게 되면 충격탄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충격탄을 먼저 누르게 됐을 때 자극제가 많이 늦어지게 돼서 지금은 충격탄 업은 안 됐고요. 전멸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살짝 간보기식으로 원희삭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분광기 찍어줬고 로봇공학 지원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언덕 위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앞마당도 어떤 순간적으로 리페어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보여줘야 돼요. 불곰 2기가 벙커에 들어가 있죠. 네. 자, 리페어 들어갑니다. 리페어. 자, 언덕 위 자리 내주면 안 됩니다. 네. 건설 로봇 순간 점사 좋았고요. 분광기가 상대 본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흔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스트라는 맵이 본진이 좀 좁고 앞마당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원 분광기로도 그렇다 할 피해는 줄 수 없고요. 이건 최대한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조성을 하면서 멀티라도 모선액. 이재선 정말 이 타이밍에도 해병 한기를 돌려서 이쪽에 네. 있는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려는 그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올인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수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재선의 지금 이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는 센스가 있습니다. 광전사 3기 탔습니다. 네, 아직까지 트리플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관측선보다 차원 분광기를 먼저 이제 들었고 봤네요. 날아오는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자, 근데 그리 많지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컨트롤을 하면서 양 선수 모두 좀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이 데미지 입혀야겠죠. 네, 자, 이제 어차피 본진 견제 갑니다. 어차피 프로토스가 그 위에 멀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재선이 바로 지금 사령부 뛰어서 밖으로 멀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광전사 3기 내렸습니다. 네, 오히려 이 광전사에 추가 소환.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소관이 됐고 야, 트리플 이거 쪽 견제 정신 잘해주고 차려야 있는 됩니다. 원희삭입니다. 네, 유닛의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원희삭 선수. 분광기 살아가죠. 광전사는 불곰을 1.4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무난하게 내려앉히지 못하게끔 해주는 이런 견제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불곰 숫자도 지금 광전사를 막으면서 꽤 줄었거든요. 네, 거기에 건설 로봇에 대한 피해까지 있고 이러면서 원희삭이 올인 같은 것이 아니라 탐사정 계속 찍으면서 트리플을 가져가잖아요. 오히려 트리플을 빨리 지은 쪽은 이재선인데 안착시키지는 못했단 말이죠. 네, 거신이 이미 한 기가 나와 있고 파수기 3기까지 찍어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건설 로봇 양방으로 또 이쪽으로. 점사 2기, 3기. 되게 괴롭네요. 진짜 원희삭 선수의 유닛의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 정면으로 맞부닥 들이게 된다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병력 규모인데 네. 그걸로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양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테란 상황 괜찮았거든요. 잘 수비를 해냈고. 또 가요. 또 가죠. 병력이 나올만 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진 수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찌 보면은 그냥 3관문 푸시였잖아요. 가벼운 푸시. 하지만 뭔가 그 3관문의 느낌이 아니라 6관문, 오히려 그 이상 관문의 어떤 앞장을 탔다가 지금 예, 이런 거 자, 조심하죠. 거신 두기가 있습니다. 네, 거신으로 앞으로 찔러주고 분광기 다시 한번 똑같은 전략을 전술을 지금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나간다는 게 놀라운 거죠. 상대방은 바이킹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선을 찍고 있는데 자, 추가 소환이 됐을 때 이거 투거신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점멸을 했고 병력은 역장으로 자르진 못했습니다. 멀티를 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아직 네. 밝힌 숫자가 그것이- 많지가 않아요. 바이킹 숫자가 이제 2기가 있고 2기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자원 먹기 정말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와, 여기가 강물 앞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자, 오히려 바위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압박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거신 근데 3기. 어떻게 플레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원희사? 테란에게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와 진짜 징그럽네요. 예, 그 정도로 정말 테란 입장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그렇죠. 네. 거신 완성이 됐고 많아요. 소방태 2호 소방태 대교전 앞전면. 앞전면에서 바이킹 1점차 바이킹 바이킹 다 1점차 떨어진다. 거신이 안 떨어져요. 거신이 안 거신 떨어집니다. 새끼인데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연결체. 정말 잘합니다 원희사. 네, 정말 잘하네요, 원희사. 연결체 지어주고 있습니다. 트리플 와. 쪽 한 뭐 1분 이상 자원을 채취를 했던 트리플이 아닙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완전히- 뜨고 있어요. 완전히 가두고 있어야만 밀봉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병력으로서 앞뒤로 완전히 가두면서 네. 와 벤타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바이킹이 2기가 있긴 하지만 추적자 숫자가 해병 불곰보다 많습니다. 광자서 추적자 상대 앞마당까지 올라왔고 취재! 원희삭이 승리하면서 스코어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확실합니다 원희사. 상대방이 첫 번째 경기 이기고 기세를 할 만도 했을 텐데 혼을 빼놓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면서 이재선 선수의 장점들 또 한 번 꺾어버리네요. 정말 원희삭 선수의 대테란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3관문인데 오히려 그게 8관문으로 느껴질 정도로 유닛은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움직임으로 커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의 어떤 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멀티도 있는 그런 확실한 운영들이 정말 돋보였네요. 추적자가 많은 수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적은 추적자로 끊임없이 피해를 누적시키네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잘 막았는데 일단 그 동시로 들어오는 그 견제에서 그리고 또 사령부가 내려앉혀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흔들리는 이재선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심리를 원희삭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테란이 그때 딱 내려오는 그 정신없는 그 심리를 잘 알고 제일 먼 동선으로 견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재선이 안 끌려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세종과학기지에서 세 번째 게임이 출발하겠는데 네, 원희삭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네, 테란을 내는 것 물론 정우영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원희삭과 좀 뭔가 맞춰봤을 때는 반반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보다는 김준호라든지 아니면 뭐 신동원 이런 카드를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종과학기지에서 또 프로토스 대 저그전 명품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거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 농후하죠. 신동훈 선수가 출격을 해서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데 약간 그 장기전에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면모까지 봤을 때는 그냥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맞불 놓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용훈 감독의 이 엔트리 결정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네. 예상을 하나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나올지 참 기대되네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CJ의 다음 세 번째 경기 출전한 선수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원희삭을 상대할 CJ 엔투스의 어떤 선수가 나올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희삭을 상대한 선수의 종족 네. 또한 궁금하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김준호가 나왔네요. 바로 나오네요. 김준호. 센데요.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맞불을 놔서 일단 상대의 기세를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카드를 김준호 선수로 하여금 CJ 엔투스가 또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어제 올라가죠. 2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2승을 하면서 팀도 웃었고요. 원래 중요도로 따지면 완전히 하사표를 위로 올려줘도 됐을 법한 그런 아주 멋진 경기를 아주 중요한 세트에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자존심을 걸고 세종과학기지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 원희삭은 이미 1승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워낙 또 상승세를 타게 되면 이 선수를 말리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희삭이 아직까지 표정이 괜찮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개인 리그에선 이제 같은 팀인 김정훈 선수를 정말 멋진 경기력으로 이제 완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김준호가 나왔다는 건 그 정도로 이제 원희삭에 대한 연구 그런 충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받았을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원희삭의 테란전 와 지금 생각해봐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네. 트리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8관문인 것처럼 네. 플레이를 해주는 원희삭의 플레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원희삭 대 김준호의 경기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프로토스 SK텔레콤 T1의 원희삭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CJ 엔투스 김준호입니다. 개인 리그에서 WCS 시즌 2에서 네. 네 일단 프로리그를 보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왔다고 하네요. 네맨 밑에 화이팅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CJ 엔투스가 아니죠. SK텔레콤 T1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어풀에 잡혀서 얼굴과 옷은 안 보였지만 에이서 유니폼을 또 착용하고 네. 오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에이서 선수들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이신영이나 네. 윤성원 이런 선수들의 모습도 프로리그에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이임에서 또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렸지만 네. 삼성의 강민수 선수가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3대0.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아쉬웠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 일단 경기 전에 채팅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에이스가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영광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먼저 원희삭 선수가 살짝 던졌어요. 네. 벌써 에이서가 아니라 에이스가 네. 에이서 유니폼을 입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 오셨고요. 벌써 에이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에이스가 네. 마중 나와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채팅을 그렇죠. 쳤던 원희삭 선수입니다. 김준호가 에이스가 나왔으니 에이스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근데 원희삭의 SK 에이스는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은 가식적인 웃음 채팅을 점점점 보여줬었던 원희삭 선수인데요. SK 입장에선 어찌 보면 기분 좋은 일이죠. 김준호라는 카드를 먼저 좀 나오게 만들어주면은 좀 잡았을 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가 김준호를 잡게 된다면 확실히 페이스는 오늘 경기만큼은 T1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개인 리그에서 16강에 T1 선수 3명 그리고 한 명이 김준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준호가 2패로 광탈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이제 김준호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SK텔레콤 T1을 2008년부터 브로드워 시절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스위스에서 또 이 프로리그를 시청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네요. 대단한 이 열정이죠. 네. 전생에서 정말 다 보시네요. 그렇죠. 스위스 네. 나왔고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독일도 나왔고. 핀란드, 네. 휘바부터. 그렇죠. 나중에 이 넥슨 아레나에다가 오셨던 국가들 만국기를 좀 걸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죠? 네, 운동회처럼. 2008년이면 전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노 그렇습니다. 카나타? 네. 모르신다네요. 모르신답니다.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네, 빌드에 대해서 잠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희삭 선수가 10관문 출발을 했고요. 네, 김준호 선수는 무난하게 시작을 해주면서 투관문을 하고 있는데 김준호 선수가 투관문으로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 원희삭 선수의 뭔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움직임에 대비한 그런 모습이고 10관문 플레이를 했을 때는 좀 빠른 차원관문 푸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모선액을 일단 좀 빨리 찍어서 상대방을 정찰하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희삭. 원희삭의 모선액은 이미 맵의 정중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증폭을 미리 아껴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문 그 이해 푸시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모선에 빨리 가서 엇갈리면 탐사 정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회 타이밍은 똑같네요. 네, 거의 비슷한데 모선액으로 뭐 이렇다 할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을 땐 일꾼 차이가 약간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네, 관문의 타이밍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희삭 선수는 이 모선액이 가능하면 탐사 정도 잡아주고 네, 에너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진에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 본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적자가 딱 두 개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탐사정 한 두 개 잡아주고 두세 개 잡아주고 사정 한기 네, 한기 잡았어요. 두 네. 개까지 가능하겠는데요. 네, 세 그리고 개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자, 더. 세 개. 그다음에 기환. 아 이거 네 개 그대로 찍어주는. 에. 오! 와 정말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모르겠네요. 운이 없네요. 예, 운이 너무 네. 없었습니다 방금은. 와 별일이 야 진짜. 일꾼은 잡았지만 추적자 지금 김준호 선수 그대로 도망가고요. 네. 원래 그 모선액이 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탐사정이 빠지면 늦거든요. 전 김준호 선수의 반응이 좀 늦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모선액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탐사정을 3개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피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내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월급이 안 들어왔네. 빌려드릴게요. 빌려드리면 되잖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아니요. 안 갚을 기세로.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야 여튼 한번 예. 멘트 자체가 너무 세요. 고인규 네, 해설위원. 그러니까요. 네. 아 초반에 한번 기가 막힌 만났어요. 정찰과 탐사정 잡아줄 뻔했었었는데 탐사정 잡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예, 근데 그 위에 정말 이런 변수가 또 생겼고 찌르기를 해돌된 오버공항 시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모선액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모선액을 뽑았죠. 가스팩을 네. 다시 쓴 겁니다. 봤어요, 그렇기 이것도. 때문에 로봇공학시설 타이밍이 약간 더 늦은 게 원희삭이라. 전멸되고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정말 빨라요. 원희삭. 정말 빨라요. 원희삭 자, 빠르죠. 추적자 여기서 보상을 받네요. 네, 여기서 그- 보상 받습니다. 네. 아, 의도 파악은 좋았지만 이것도. 자, 쫓아가면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와, 앞전면해서 잡혔어요. 이거 난리 잡혔습니다. 났는데요. 난리 났는데요. 네, 난리 모선액을 났네요. 잃었지만 추적자 2기를 야, 네, 김준호 선수가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자, 탐사정 뺄 때도 그랬고요. 추적자 3기와 모선액 1기 득실로 따져봤을 때도 충분히 네. 추적자 잡은 게 이득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이거 엄청난 압박감만 얘기입니다. 네, 압박감만 심어주고 멀티 해도 되고요. 아, 원희삭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게 황원우의 타이밍은 똑같았잖아요. 하지만 시간 증폭을 어느 정도 황원우에 더 걸어주느냐, 예, 거기서 갈린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네. 언덕 위쪽에서 추적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기나 잡혔어요, 김준호.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멀티를 가져가기 쉽지 않고요. 자, 이제 봤죠. 상대방 멀티를 하는 거. 이러면 김준호 선수가 멀티를 따라가는데도 충분히 부담이 되겠죠. 네. 여기서 여기서 쫓아갑니다. 시야 있어요. 김준호 시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병력 한 번 더 소환했거든요. 상대방 멀티 보고 내가 멀티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이번이 좋았네요. 자, 푸시를 선택을 했어요, 김준호. 네, 어차피 멀티 해봐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전을 노려보는 자, 거거든요. 자, 맞았죠. 두기! 많이 맞았죠. 자, 모선액과 수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뒤에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파수기가 살짝 있습니다. 파수기 빠졌다가 한기. 예, 뒤에는 병력 합류해서 병력 한 번 더 소환. 아, 근데 이거 이거, 잘라줬네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네, 병력 한 번 더 소환해서 오면은 위기입니다. 네, 이럴 때 시간 증폭을 관문에 걸어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숫자에서 앞서갈 수 있거든요. 강자 수저 못 걸 것 같고요. 연결체. 올라. 네, 이건 무조건 수호방패입니다. 네. 네, 역장 칠 필요 없고요. 네, 광자가 충전 막혔어요. 되겠네요. 광자가 충전. 네, 광자가 충전. 불멸자가 나오고 한 기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한 기엔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기 정도까지만 모이게 되면 김준호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빨리 끊어야 돼요. 김준호. 김준호는 네. 지금 멀티 안 자, 갔습니다. 위로 올라가나요? 보고. 올라가나요? 타이밍을 잡는 올라갑니다. 시간 내고. 자, 불멸자를 정찰해주고 있는데요. 광자가 진짜 범위 안에 광장 들어오죠. 범위 바깥쪽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해요. 막히는데요. 막혔어요. 아,
원희삭이 이걸 막아내네요. 에이스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SK텔레콤 T1인데 원희삭이 CJ 엔투스의 에이스를 잡아버렸습니다. 예전에 도재욱 선수가 했던 그 세레머니를 다시 한번 또 재현을 하는 원희삭 선수네요. 2승을 기록하는 SK텔레콤 T1. 네, 2승을 했다는 원희삭 선수고요. 김준호 어제 2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말 슈퍼카드 김준호를 원희삭이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준호의 굉장히 날카로웠던 타이밍인데 원희삭이 당황하지 않고 네.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모선에 잡힌 거 이외에는 분노덕기가 없었죠. 모선에 잡힌 것도 타이밍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약간 운이 없었던 거고, 네, 상대적으로 김준호 선수의 컨디션이 어제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수가 많았어요. 추적자 3개가 끊겼던 게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정말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고스란히 끊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술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전략이 들어가도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아까 그냥 추적자 조금 많을 때 전면을 통해서 화끈하게 좀 싸워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희 선수가 더욱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2승을 땄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ING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희삭이 김준호, 이재선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압하면서 현재 2킬을 기록했고 이제 세 번째 게임을 본인의 세 번째 게임을 준비를 할 텐데 네, 어제 아웃복스에서 정우영이 나왔거든요. 정우영 카드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맵은 똑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김도우는 못 봐서 메카닉이 완전히 통했다라면 원희삭이 봤을 때 과연 그 메카닉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네요. 정말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걸려도 되느냐, 맵의 특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우영의 출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스코어 2대1로 역전에 성공한 SK텔레콤 T1. 어제 박영우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경기 자체는 패배를 했고요. 오늘 박영우가 패배를 했지만 원희삭이 되갚아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맵에서 과연 어제 초점한 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꼬아서 또 새로운 카드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과연 박영호 감독의 선택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같은 맵에서 같은 종족을 상대로 같은 전략을 좀 시전하기는 매우 부담이 돼요. 네. 특히나 바이오닉도 아니고 메카닉이면 더더욱 그런데 과연 정우영이 출전을 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것은 없지만 네. 어제 아웃복스에서 정우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모르죠. 신동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두 장의 카드가 남았는데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우영 선수와 신동원 선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게임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SK텔레콤 T1. 와, 어제 그 패배를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경기 중반부터 확실하게 갚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 이재선을 잡은 원희삭이 기세를 쭉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말 중요했던 김준호 카드가 바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원희삭 선수라서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그냥 SK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오는 카드가 원희삭을 잡지 못한다면 다음 카드는 무조건 3승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그 3승인데 그 3승 모두가 우승자 클래스. 그렇죠. 네,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3번 연속 우승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너무 어렵죠. 약간 돌려가신 느낌이 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CJ는 여기서 이제 균형을 확실히 좀 맞춰줘야겠고요. 네, 어려운 경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상대방이 SK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네 번째 게임 아웃복스에서 어제 워낙 충격적인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정우영의 예상을 조금 해보지만 네, 모르죠. 어제 신동원의 심리전 저희 뭐 맵을 막론하고 그리고 네. 어제 또 김준호 선수가 얘기해줬잖아요. 에이스라면 맵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기억 안 그런가요? 나시나요? 네. 아니, 기억은 나는데 네. 네. 에이스가 돼본 적이 없어서. 네. 분리할 때는 본인을 네. 이렇게 낮추면서 아까 뭐 네. 도택고 뭐 이런 네, 얘기, 도택 명고 명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네. 네, 그게 에이스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에이스입니까? 선수 소개 안 하나요? 네, 여튼 같은 전략 들고 나오기는 정말 어렵고 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좀 그 어드밴티지가 많았었다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글쎄요, 알아도 네. 통할지 아니면 뭐 무조건 정우영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과연 CJ 엔투스에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정우영이 나왔어요. 네, 대놓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도우를 잡았다면
오늘 경기에선 원이사 맵은 동일하고요. 메카닉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저 웃음의 의미가 뭐 어떤 것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궁금하지? 이런 얘기. 내가 또 보여줄까 군수공장 말까? 3개 지을 것 같니? 네, 뭐 이런 야,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반대쪽 선물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 네, 정우영 선수가 뭘 들고 나올지가 더욱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용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원희상은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양 선수의 어떤 사연도 있습니다. 강남 테란 하면 무조건 내가 이겨요라고 말했던 원희삭이 정우영의 강남 테란이 무너지면서 테란전 공식전 10연승이 끊겼거든요. 네. 양 선수의 그 다음에 과연 사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이마가 상당히 이제 이마 미남인데요, 이마 미남. 그렇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에 유리에 자신의 비친 얼굴을 보고서 헤어스타일 정리를 했던 원희상 선수인데 그렇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상 대 정우영의 경기 아웃복스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5시에 SK텔레콤 T1의 원희삭입니다. 프로토스. 그리고 11시에 테란. 어제 메카닉을 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CJ 엔투스의 정우용입니다. 세비썸을 먹고 메카닉을 세비섬 미디어 아트 갤러리. 네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곳을 먼저 먹고 그리고 메카닉을 완성을 했었던 정우영 선수였죠. 에이 설마. 네. 그렇죠. 저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새로운 체제에 대한 뭐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보는 입장에서도 같은 프로게이머라 할지라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서 정우영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정우영 선수는 2014 프로리그에서 20승 9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네, 아웃박스에서는 SK가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분명히 알고 하는데도 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적이 나왔는데 두 선수가 모두 아웃복스에서 승률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알고 하는데도 메카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주안점이거든요. 어제 유대현 해설위원이 그 메카닉 군수공장 3동을 보고 아 설레요. 첫사랑을 네,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설레이는 프로토스 상대로의 메카닉이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그렇습니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습은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메카닉뿐만 아니라 바이오닉, 뭐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거의 겹쳐지는 식의 뭐 레이트 메카닉이라고 하죠. 레이트 바이오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의 어떤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삭은 연습실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마음 편히 하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또 쟁쟁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메카닉을 확인하면 이제 거신이 아니라 거의 불멸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멸자 때문에 테란 선수들이 메카닉을 많이 안 하는 것인데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지가 이제 슬슬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댄스 뿅. 최고의 댄스 그 세레머니가 있나요? 그 CJ 엔투스에서 이벤트 같은 걸로 이제 프로리그 시작하기 전에 뭐 네. 크레용 팝의 어떤 점핑? 네, 그 이제 춤 같은 것도 막 많이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정우영 선수가 그러면 춤을 잘 춘다는 얘기죠? 다 잘 네. 줘요 다. 다 잘 추나요? CJ 엔투스 CJ, 선수들은? 예,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보는 이에 따라서 네. 다 잘 추면서 그 팬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뭐 GG걸스와 함께 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요 CJ 엔투스 선수들이요. 잠깐 설레었네요. 네. 네. 그러면 뭐 평상시에도 좀 GG걸스와 춤을 같이 추고 싶으시다는 얘기시죠? 나중에요. 네, 나중에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병 두기로 입구 쪽에 보초 서고 있습니다. 원원까지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병영 한동, 군수공장 한동, 우주공항 한동 여기까지는 똑같이 갈 텐데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원희삭 선수가 부지런히 환상불사조, 관측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낼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어제 김도우 선수의 페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반까마귀에 의해서 해병에게 관측선이 잡힌 이후 정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빌드가 구성이 된다면 선멀티도 일찌감치 분광기를 통해서 견제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시보다는 1시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7시 예. 먼저 갈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뭐 군수공장을 세동 안 올릴 수도 있겠고 황혼회 황혼의회를 먼저 건설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겠다라는 것이 원희삭 선수의 생각인 것 같죠. 네. 네, 괜찮습니다. 아웃복서가 전멸 추적자로 올라가는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 이멀티와 앞마당 사이에서부터요. 네, 근데 이 초반에 일단 견제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땅거미 지뢰를 먼저 뽑고 일단 견제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그 타이밍을 일단 잘 넘겨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제와 똑같네요. 네. 궤도사령부 또 안테나 뒤에다가 지뢰를 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정말 어제 재판이겠죠. 네. 뭔가 이제 또 해병 8기 타서 의료선에 또 출발을 하고요. 네. 자, 지금 땅거미지레가 내려갔거든요. 네. 앞마당 쪽으로. 그렇죠. 네, 이미 배설했네요. 오늘 달력을 네. 다시 봐야겠어요. 오늘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월요일이 맞는데요. 네. 위치도 똑같고 여기까지는 어제랑 똑같아요. 아니 김도우 선수도 저런 식으로 또 수정탑을 건설을 해줬었잖아요. 네. 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데자뷰. 네.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의료선이 나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네. 바로 태워서 가면 좋겠지만은 일단 상대방이 우주관문을 통해서 병력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땅거미 지뢰를 뺄 수가 없거든요. 네. 똑같네요. 해병의 위치, 땅거미지레의 위치, 네. 심지어 병영의 위치까지도. 네. 원래 테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짓던 자리에 건물을 항상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위치에 이 특정 건물이 올라가면 이 선수다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CJ 엔투스 사무국에 있는 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정말 예쁘게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를 봤을 때 아 이건 서지훈 선수다. 네. 네. 같은 테란 출신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제와 다른 점은 지뢰가 의료선에 탔다는 점인데요. 네. 관측선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기는 한데 일단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멸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좀 있으면. 네. 자, 네. 어제 김도우 선수는 이럴 때 앞마당에 광자가 광자가 충전을 충전을 미리 걸었어요. 미리 캘 것만 같아요. 네. 네.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똑같아요. 네. 깜깜하기가 그런 전체가 나왔고 자, 광자가 충전. 네, 알아도 못 앞마당에 막는. 걸고 네. 탐사정을 가난하게만. 바꿔줍니다. 아 이거 어차피- 괜찮죠. 어차피 메카니가 그렇죠. 있거든요. 어차피 의도적으로 바이오닉. 탐사정 줄여주고 네. 있는 정우영. 어차피 이건 버리는 와. 병력이다. 나한테 득점 많이 해병은 아무런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올라갑니다. 정말. 자, 지뢰 내릴 수 있다. 지뢰 터졌어요. 지뢰를 못 내렸어요. 지뢰를 못 내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손실 자원에선 550 앞서가는 원희삭 네, 선수입니다. 전면이 딱 됐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 네. 그 벙커와 그리고 탱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성전차. 바로 전멸이 엮고 됐거든요. 봐야죠. 예, 아직 국지방어기가 깔리기 전 타이밍이라서 이거 전멸이 공성전차 머리 위로 올라갔을 때 게임이 끝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전진 벤시까지 수정타 뽑고. 완성됐고 트리플과 함께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원희삭 선수입니다. 벙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하나 더. 지뢰의 위치와 공성전차 2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 이것은 오히려. 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원희사.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벙커 네. 완성됐고 그냥 들어가는데요. 어디 가나요? 자, 일단은 자, 살아서 못 올 수도 갚아주겠다는 거죠. 있습니다. 갚아주겠다는 거죠.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요.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요. 살아서. 오, 근데 위에 추적자 3기. 공성모드 안 돼 있었나요? 아니 돼 있는데 밑으로 사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못 예. 내려옵니다. 아, 사거리가 안 닿죠. 네. 갑니다. 7시 네, 가죠. 혹시 모르니까. 네. 아, 이거 원희삭 선수는 더 이상 추적자의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봐야 돼요. 메카닉! 어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몰랐으니까 당하지. 그렇죠. 벤시! 벤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도 벤시는 아무것도 못하긴 했어요. 네, 자, 안 되죠, 안 돼요. 추적자로는 안 됩니다. 추적자가 지금 한 기밖에 잡히지 않았지만 체력이 많이 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거신이 아니라 이제 불멸자 찍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메카닉을 알고 있는데 이 아웃복서 정우영의 메카닉이 통할 것인가? 다르죠. 병력 구성이 달라요. 어제와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입니다. 맵만 맞춰준다면 이제 메카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그렇죠.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은 선멀티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자원이 남아요. 네. 원래는 선멀티를 가져갔으면 자원이 좀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네, 선멀티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원이 남습니다. 추적자 컨트롤 네. 아마 전멸해주고 있고. 네. 지금 사령부 올린 것처럼 여기 사령부만 하나 더 짓고만 행성요새 짓고 일단 당장 나간다기보다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사령부가 저 위치에 올라갈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사령부 위에 또 하나 올라갑니다. 네. 네. 수비용 감시탑도- 사령부. 네. 행성 요새가 되겠죠. 그렇죠. 조금 있다가
근데 관문을 늘렸거든요. 보통 메카닉을 가게 되면 약간 우주 가문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과감하게 한 번쯤 찔러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사. 줄여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줄여주겠다. 네. 불멸자 동반해서 불멸자가 맞아주는 동안 탱크를 계속 공성전차를 줄여주면서 테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아예 안 만들어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차원 분광기에 불멸자 2기 타서 공성전차 밑에 불멸자가 내리고 추가 소환을 하게 되면요 이거 뚫릴 수 있습니다. 네. 감감하기는 한기에서 마무리가 지금 됐고요. 더 추가 이제 화염차가 나오기 네, 시작하네요. 이거 위험합니다, 정우영. 메카닉은 모이면 모일수록 세니까 네. 그 전에 모이기 전에 끝내겠다는 생각이고요. 불멸자 2기가 탔죠. 네, 이거 네. 동시에 다이빙이거든요. 추적자 다이빙입니다. 동시에 자, 전멸이에요. 나갈 때 아니에요. 자, 화염차 나가고 있습니다. 화염차가 자, 나갔는데 국지방어기에! 국지방어기. 근데 이쪽이요. 자, 불멸자. 불멸자. 벙커 옆에. 추가 소환. 자, 추가 소환이 됐고. 뚫릴 수도 화염차 있습니다. 2기와 야, 추적자 맞네요. 추적자 추적자를 완벽하게 뚫렸나요? 뚫렸어요. 원희상.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자, 추적자로 트리플 쪽 마무리됐고 전멸로 공성전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알면 안 되네요. GG! 원희상 3킬입니다. 원래 부스에 앉아 있는 손을 푸는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기쁘다는 겁니다, 원희사. 야, 이게 그 불멸자 광전사 불멸자가 답이었네요. 강남 스타일. 이제 강남 스타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맵을 활용한 이런 그 전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끝나고 원희삭 선수의 그 인터뷰가 지금부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요. 네, 어디 나를 상대로 메카닉을 해. 알면 무조건 이겨. 메카닉 해주면 고맙죠. 이런 아마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알면은 네, 하기가 쉽진 않네요.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사령부를 늘리는 타이밍을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군수공장을 더 타이트하게 늘려서 병력 위주로 갔어야 그래도 못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사령부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경기 결과였고 원희삭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차원 분광기의 불멸자가 2기가 탑승을 하고 모든 추적자가 함께 전멸을 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우영 선수가 알아도 어쩔 수가 없었죠. 굉장한 과감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네. 이 김도 선수의 패배 이후 SK텔레콤 T1 프로토스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했겠죠. 해결책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정말 확실했던 것 같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힘이 이제 막 커지려고 준비를 하는 그 찰나에 완전 찍어 눌렀기 때문에 정우영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보통 이긴 팀은 휴식을 좀 취하고 지는 팀은 연습을 정말 악착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T1이 어제 배틀넷에 들어가 보니까 연습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메카닉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살짝 설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웃복스에서 알면서 하는 메카닉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설레이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설렘을 확실하게 원희삭 선수가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가슴에 해주는 좀 것처럼 묻어둬라. 그렇습니다. 브루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네. 해줬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우영 선수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완성된 업그레이드가 된 메카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는 아쉽겠지만 뭐 오늘 또 이길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뭐 내일 경기 또 결승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정우영의 메카닉을 보고 싶네요. 확실히 첫사랑을 쉽게 잊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2014 플레이오프 4강 1경기 2차전 이제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원희삭 선수가 현재 3킬을 기록 중이고 CJ 엔투스에서는 이제 남은 카드가 단 한 장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를 타면 원희삭 선수를 말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라운드 플레이오프 할 때 지니어 그리닝스를 올킬한 그런 경험도 있어서 원희삭 선수의 올킬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CJ는 올킬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질 때 지더라도 정말 끝까지 가는 접전을 보여줘야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남은 선수 딱 한 명 남았는데 아마 신동훈 선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그 카드 한 장을 사용을 한다면 아주 끈질긴 승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희삭 선수 대 정우영 선수의 경기 이후에 중간 이벤트를 했거든요. CJ엔투스와 SK텔레콤 T1 4명의 선수들을 뽑아서 서로에게 호감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김도 김준호였나요? 한번 함께 확인을 하시죠. 아, 김준호 선수가 몰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도우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결국 커플이 됐습니다. 사실 사랑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당혹스러운 이벤트이긴 하지만요. 네. 김준호 인기 되게 많네요. 김정우 선수의 저 표정 보세요. 발그레한 표정으로 네. 지금 볼이 핑크색인 정윤종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도 1커플이 탄생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 사랑의 스튜디오를 보면서 네. 저희 많이 자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서도 몰표가 안 좋아요. 나오는데 네. 이게 남자한테 대표받은 걸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니 그래도 인기가 있는 거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별로 싫은 굉장히 표정은 안 아닌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제 팀이 앞서고 있다면은 더 환하게 웃어 보일 수 있었지만 네.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팀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정 자체가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CJ 엔투스 이제 5번째 게임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동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괜찮은 카드입니다. 저그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김정우 아니면 신동원인데 어제 김정우 선수의 경기력이 그다지 썩 매끄럽지가 않아서 승리를 차지했던 신동원 선수가 나오게 되네요. 만반의 정원, 헤비테이션 그리고 다시 회전 목마로 이어지는 맵 순서인데 저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승만 거두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역전이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이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히드라 신동원 선수가 나오면서 CJ 엔투스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함께 해주시죠. 다시 한번 여전히 이마. 머리 네. 정리를 하고 있는 원희삭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잘 풀리고 있는 원희삭이에요.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좀 이마를 좀 살짝 드러낸 듯한 자신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좀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우용을 잡고 강남 스타일 세리머니를 펼쳤잖아요. 네, 또 3킬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었거든요. 시원하게 원희삭류 그런 러쉬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원희삭 선수가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통합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4강전에서 올킬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5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삭 대 신동원 선수의 경기 만발의 정원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7시에 프로토스 원희삭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저그 히드라 신동원 선수입니다. 원희삭 선수의 저그전이 정말 재밌는 게 같은 팀 개인 리그에서 팀킬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T1 같은 경우는 T1 선수들을 제외하곤 저그전이 10연승이 넘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 신동원 선수는 T1 토스를 상대로 현재 7연패 중이에요. 상당히 이 결과 데이터로 봤을 때만 해도 네. 뭐 신동원에게는 웃어주는 기록은 아닌데요. 원희삭 선수는 뭐 어윤수나 김민철 이런 선수만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신동원 선수의 그 7연패는 김도우 선수를 상대로 5연패 그리고 정윤종과 원희삭을 만났을 때 각각 1패 중인데 혹시라도 T1은 이번 경기에서 원희삭이 졌을 때 김도우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자, 만발의 정원에서 성적도 함께 확인하고 계시고요. 원희삭도 역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동원 선수의 만발의 정원 경기 기록은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네, 2패를 지금 기록 중인 신동원 선수고요. 네, 그리고 경기 내용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잘 흘러가다가 후반에 역전당 경기가 있어서 신동원 선수가 더욱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신동원 선수의 경기를 보면 네. 당황하고 있는 김철민 캐스터를 그려주신 건가요? 네, 자, 최민주 캐스터는 이제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IM 할 때 네, 뭐 따로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다 그렇습니다. 리스닝 네. 해주시기 때문에 수지킴 씨, 수지킴 씨. 네. 수지킴 씨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동시 통역을 잘하시더라고요, 최민주 캐스터가. 네. 여튼간에 신동원 선수가 약간 경기가 좀 색달라졌어요. 예, 약간 올인도 하고 뭐 굳이 후반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운영 말고도 경기를 좀 타이밍을 앞당기는 이런 경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신동원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관중석에서 외국인 팬 한 분께서 예전 SK텔레콤 T1의 선수인 김태경 선수의 캐리커처를 그렸는데 네. 김태경 선수 팬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아 보이네요. 예.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지금 나오고 다가가고 계시는데. 계신데 잠시 후에 이제 화면을 확인하실 것 같은데 김태경 선수는 잠시 TV를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맙소사입니다. 머리 모양은 똑같네요. 그런데 핸섬을 써주셨어요. 네, 핸섬. 아, 머리 모양은 비슷한데 머리 모양만 빼고 하나도 안 네. 비슷합니다. 김태훈 선수 정말 잘생겼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본인 얼굴이 그리신 것 같은데. 네. 네. 김태용 선수는 코가 커야 돼요. 그렇죠. 네, 코를 크게 그려야 됩니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한 디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리플 지역에 수정탑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오. 오, 잡았네요. 네, 20분 전에 신동원의 저글링은 사거리가 2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발톱을 막 던집니다. 네. 저글링 2기와 일벌레 1기로 수정탑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지. 상당히 사나워 보여요. 그냥 지웠네요. 네. 자, 기세에 눌리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원희상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죠. 마치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날 걸리면 그냥 올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원희상은 또 올킬을 자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라서 이 무대를 아마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프로게이머들끼리의 맞대결인데 올킬을 여러 번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부심이 있죠. 자신감 생기고. 그 기세를 뭐 이어나가는 방법도 아는 거고 상대방을 또 주눅들게 만드는 방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는 정말 승자 연전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이제 프로리그만도 잘하지만 그렇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허. 지금 강남 스타일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광전사나 입구 쪽에서. 네, 로봇공학 시서 올라갔습니다, 원희상. 오선에게 앞마당 연결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인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원희상. 실이 원희삭은 불멸자로 해야죠. 전 세계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 장인입니다. 네, 중국에 또 한 선수 있어요. 짐 선수라고요. 네. 짐 후이카오. 대륙의 김유진. 김유진.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경기력이었는데 강민수 선수를 상대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광자 포로시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쿨했어요. 네. 600원을 초반에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원희삭 선수는 입구를 관문으로 좁혀주고 있네요. 정말 불멸자 올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불멸자가 나와야죠. 근데 만발의 정원이 약간 좀 넓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앞마당 그 아래쪽도 그렇고 제 이멀티 쪽도 잘만 이용하면 저그가 좋은 위치에서 싸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맵은 프로게이머가 봤을 때 이 맵은 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말들이 있거든요. 네.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원희삭 선수는 앞서 정우영 선수의 메카닉을 보고 너의 메카닉은 보면 막는다. 하지만 내 불멸자 러시는 막아도 알아도 못 막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원 낭비도 지금 하고 있죠. 일단 상대방이 우주관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나축수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김정우 선수와의 경기 똑같은 맵이었는데 그 당시엔 예언자 트리플을 했단 말이에요. 불멸자 2기까지 찍죠. 네. 그럼 신동원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언자 트리플을 당연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원희삭은 불멸자 올인. 트리플 네. 쪽 가긴 갑니다. 네. 가서 모선액으로 한번 정찰을 해주고요. 네. 병력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파악을 한번 살짝 저걸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고 네. 지금은 뭐 말씀드렸듯이 워낙 마음에 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자, 히드라 히드라 리스크예요. 네, 이게 보통 저글링 히드라로 막는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바퀴소구를 완전 포기해버리고 히드라 리스크 동굴. 좋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원래 그러니까 바퀴속으로 올렸을 때 분광기로 막 태웠다 내렸다 하는 그런 원희상류의 컨트롤이 기가 막혔었는데 일단 그런 컨트롤은 안 되긴 안 됩니다. 근데 히드라가 나와도 네. 이게 사거리업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타이밍이 빨라요. 아니 분명히 자. 예고된 거거든요. 네, 이건 아마 예측을 그래도 하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히드라 자, 리스크 봤어요. 5기 지켰습니다. 자, 확실히 봤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히드라가 좀 갖춰지기 때문에 역장에 최대한 이제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분광기 아케이드도 할 수 없고요 히드라라면. 네, 원희삭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파수기를 태워서 갑니다. 조금 더 빠른 선택을 하고 있는 원희삭. 뭐 뒤가 없으니까 지금 네. 뭐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 원희삭이에요. 히드라 리스크 7기. 세계 최강의 불병 아니 저희 불병이 아니라 불병이요? 네. 네. 하여튼 불멸자 오린러시. 히드라로 막 자, 사거리업 이제 돼요. 역장만 잘만 피해주면 이거 신동훈이 막을 수 있습니다. 불멸자 2기로 포자 촉수 1.4. 네, 사거리업 중요합니다. 시간 자, 왜고 들어가죠. 역장 시간 없으니까 잘라주고 있어요. 자, 위쪽 역장. 히드라 잘라줬고. 자, 이제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히드라 5개 잘라줬는데 자, 저글링 저글링. 막혔고. 이 저글링. 뒤쪽 저글링 뒤쪽.
사거리업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역시 불멸자로 와. 상대 병력 제압해주고 있는데 근데 막을 것 같아요. 막을 것 같아요. 막을 것 같아요. 사거리업이 딱 끝났습니다. 불멸자와 야, 히드라로 막네요. 히드라리스크로 막아줬네요. 결국엔. 네, 추가 20저글링 나오고 히드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막혔습니다. 깔끔하게 막혔어요. 네. 살아 돌아간 게 다행이에요. 분광기가. 네, 이게 약간 좀 늦게 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다이렉트로 갔으면은 히드라의 사거리업도 더 안 됐을 거고 히드라가 더 안 갇혔을 텐데 네, 원에스 선수가 환상불사조를 통해서 체제를 본 이후에 갔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진 거죠. 네. 지금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추적자가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히드라 오고 있죠. 히드라 오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잡히면 그냥 뚫립니다. 자, 지금 불멸자가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저글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저글링 자. 잘 잡아놓고요. 히드라리스크. 화석이 잡힌 것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각계역판 당했습니다. 신동훈 선수가 저글링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히드라와 같이 가게 된다면 더 압도적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변수를 준 거예요. 네, 불멸자 근데 빠지면요 정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글링 18기를 또 찍어줬습니다. 불멸자 아케이드를 하기 위해서 본진으로 가고 있는데 네. 히드라리스크 대다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력 많이 찍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끌어먹어야 됩니다. 잘 끌어먹어야 돼요. 네, 역장 중요하고요. 신동원도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봐야지만 자, 역장을 히드라리스크 뒤에 일단 병력 오지 더 와요. 말라고. 네, 확실히 역장을 잘못 치게 되면 이게 히드라가 오히려 좋은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저걸 더 이러면 왔고요. 파수기 거의 다 잡혔죠. 파수기 거의 다 잡혔습니다. 아, 히드라리스크 지금 본진의 불멸자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바퀴를 안 깐 게 좋은 판단이 돼버렸네요. 신동원이 12분 만발의 정원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반에 되게 세 보입니다. 그 왠지 히드라가 더 세 보여요. 아이디가 히드라잖아요. 그렇죠. 네. 바퀴가 네. 아니에요. 자, 병력 더 오죠. 여기서 그냥 몰아치게서 경기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적진격에 최악의 상황 원희삭입니다. 네, 파수기도 없죠. 원희삭 선수가 지금 불멸자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는데 뮤탈리스크가 10기가 찍혔습니다. 들어가야죠. 예, 네. 들어가야죠. 진짜 잘하네요. 신동훈 선수 20분 전에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이제는 뮤탈리스크까지 추가가 됩니다. 네, 11시에 멀티 하나 멀티시도. 더. 네, 무탈 오면 같이 들어가면 경기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무탈 본진 가서 상대방 흔들어주고 들어가도 되고요. 뮤탈리스크 집결지는 지금 11시 쪽입니다. 네, 무탈 본진 들어가고 남은 병력은 앞마당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완전 너무 정신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쉬움에 나가지 못하는 건데 뮤탈리스크를 보게 되면 거의 좌절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뮤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드라리스크도 8개 추가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병력 다 빠졌는데 본진에 완전 빈집이에요. 네, 뮤탈리스크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본진으로 가는데 탐사정은 춤추는 것 같은데요. 네. 올킬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네, 원현 선수가 기세를 정말 많이 탔지만 신동훈 선수의 판단이 너무 좋네요. 자, 추적자도 지금 뮤탈리스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본대와 합류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러시예요. 원희사. 탐사정과 함께 상대 제2멀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파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히드라리스크와 감사하네요. 저글링 뮤탈리스크까지 합세하면서 원희삭이 취재!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취재! 신동원이 승리하면서 한 게임 가져가는 CJ 엔투스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 야, 신호 경기 양상이 정말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상대방 전략을 딱 파악하고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전술 운영도 정말 20분 전에는 이 선수를 따라갈 저우가 없을 정도로 정말 화끈합니다. 신동원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9를 봤을 때 만들었을 때 원희삭 선수의 그 불멸자 러시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원희상이 불멸자 러시를 하면서 초반에 뚫지 못해도 결국 살아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히드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아케이드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마치 히드라가 불멸자를 그냥 끌어안아서 그렇죠. 네, 경기를 하면 그냥 딱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원희삭 선수가 바퀴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깔끔한 수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약간 좀 늦게 가도 되는 것은 상대방이 링바퀴로 불멸자 올인을 막았을 땐 원희삭 선수처럼 좀 늦게 가도 됩니다. 하지만 히드라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멸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환상불사조로 보고 출발을 했는데 약간 늦었죠.
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원희삭이 출전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신동원 선수의 대처가 워낙 좋았고 결국 게임 스코어는 3대2 이제 6번째 게임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으로 전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와 같은 기사라면 신동원 선수에게도 멀티킬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승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SK에 나올 수 있는 아까 원희상이 얘기한 것처럼 나 뒤에도 에이스가 정말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야, 이런 식의 어떤 선수들이 에이스와 에이스가 붙었을 때는 누가 이긴다라고 확실하게 승부를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6번째 게임이 아니라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는 김민철과 신동원이 저그전을 펼쳤거든요. 네, 저그가 나올 겁니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굳이 정윤종 카드를 쓰기보다는 또 맵이 해저봉만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얼마나 약간 좀 올지 고민이 모르겠어요. 됩니다. 예. 이럴 때 정말 기가 막힌 테란 카드가 있으면 네. 좀 활용이 회전목마나 아니면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나 활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SK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네.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카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오늘도 에이스 결정전 7번째 게임까지 가게 됩니다. 2명의 저그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맵에 따른 이상적인 엔트리입니다. 어윤수와 김민철이 각각 2번의 저그전을 펼치게 되면 CJ 엔투스의 저그 라인이 저그 대 저그 성적이 안 좋거든요. 오늘은 뭐 정윤종이나 김도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잠시 후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이제 6번째 게임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지금 앞서서 원희삭을 제압했거든요. 네. 굉장히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카드가 나올 만한 카드가 있는데 저그 카드를 많이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그 대 저그전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신동원의 진짜- 그 심리전은 네. 대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철 선수를 순식간에 제압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준비만 잘해 왔다면 역시나 그 저그 대 저그전은 모르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가 오늘 원희삭이 영웅이 아니라 신동원 선수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SK텔레콤 T1의 6번째 게임 출전 선수를 확인하시죠. 정윤종입니다. 네. 변수를 공족전으로 변수를 주는 것보다 정윤종을 좀 써주면서 정윤종 선수가 또 신동원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T1의 코칭 스태프가 결단을 내린 것 같네요. 동족전이 아니라 정윤종 선수가 신동원을 제압하러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정윤종 카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저그 카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SK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그림을 당연히 만들어야겠고요. 그렇군요. 신동원. 신동원 네. 선수는 앞서 프로토스를 잡았는데 원희삭과 정윤종은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 풍부한 광물질을 바탕으로 한 그런 빠른 히드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선 경기 맵보다 신동원이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기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가지 않고 초반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맵이라서 신동원 선수가 정말 가장 강한 그 타이밍에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윤종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게임 스코어 3대 SK텔레콤 T1이 앞서 있습니다. 6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종 대 신동원의 경기 지금 확인하시죠. 열한 시의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입니다. 1시의 저그 신동원입니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고요. 네. 게임 스코어 3대2. 와, 원희삭이 3킬 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SK 쪽으로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신동원 선수의 또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또 쏟아 부을 수 있는 네. 전장이 이어지니까 광물이 좀 모여요. 네. 보였죠. 대군주를 뽑기 위해서 모았죠.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후에 하겠죠. 이후에. 네.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지역들이 있잖아요. 꿀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고 병력을 쏟아붓는 경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지나친 장기전보다는 신동원 선수가 원했던 타이밍에 경기를 끝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4승 0패 정윤종, 4승 1패 신동원 선수입니다. 네, 정윤종 선수가 이 맵에서 대저그전을 펼쳤을 때 마냥 장기전만 가는 그런 모습은 또 안 보여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먼저 칼을 빼드는 그런 필드도 많이 좀 뜨는 선수라서 과연 앞마당을 먼저 먹을 것인지 저그가 먹는 것처럼 풍부한 광물지대를 먼저 먹을 것인지 정윤종 선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살란모 특이하게도 많이 했어요. 막 먼저 꿀광을 가고 아니면 먼저 상대방 꿀광을 막 짓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갑니다. 선살란모 먼저 갑니다. 관문을 본진 입구 쪽에 지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풍부한 광물지대를 가져갈 확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 불멸자 올인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풍부한 광물지대를 먼저 선택한 신동원 선수입니다. 그만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러시 네.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또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입구를 관문과 인공제어소로 좁혀주고 탐사정은 정찰을 시작합니다. 딱 정찰을 해주고 저 탐사정이 뭐 돌아와서 풍부한 광물지대를 먹는다든지 풍부한 광물지대 먹고 불사조 운영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앞마당을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좀 체감상 빠릅니다. 저렇게 모든 것들이. 먼저 보겠죠 위쪽. 네, 확인했습니다. 신동원의 풍부한 광물지대를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본진을 향하고 있는 정윤종. 좀 빨리 나가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네, 꿀광. 그렇죠. 역시 자신도 풍부한 광물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윤종. 네, 그 정도로 이제 멀티를 먹었을 때 감시탑 하나를 끼고 서로의 멀티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정말 좀 빠른 교전이 이제 나옵니다. 좀 스피디한 게임들이. 네. 광전사까지 입구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꿀광을 먼저 가져갈 선택이었기 때문에 산란못을 가서 초반에 괴롭힘을 좀 견제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와, 이거 진짜 정말 가까운 동네예요. 이게 한 화면에 다 맞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일벌레가 먼저 내기가 붙어서 풍부한 광물을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정윤종이 로봇공학 시설을 먼저 가느냐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우주관문을 먼저 가느냐인데 네, 신동원 선수가 가스를 좀 빨리 캤거든요. 원래 제 2멀티를 먼저 가면서 늦은 가스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른 가스를 했다는 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파수기를 한 개 뽑아주고 있고 본진에서 여왕은 거의 뭐 3보 1배로 가는 것처럼 원래 이 광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운영적인 선수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둘 다 전략적인 수로만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건 양 선수가 다 의식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윤종이라고 해서 그냥 운영이냐 이거 아니거든요. 요즘에는요. 한번 두동. 네,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죠. 그냥 삼관문으로 시작을 해서 뭐 파수기 압박하면서 앞마당을 뒤늦게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상대방을 좀 초반에는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종. 오선에게 중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주관문. 네, 심시티 용도로 일단 조금 관문을 일찍 지어준 거네요. 네. 그리고 혹시나 앞마당으로 이어가게 되면 저글링으로 괴롭혀줄 수가 있고요. 한 기 잡혔고 두 기까지 두드려주다가 여왕 두 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네. 저글링을 한 타이밍 빨리 찍은 건 뭐가 올지 몰라요. 이제서야 대군주가 들어가고 있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건물들을 알지 못해서 허무하게 경기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타이밍 저글링을 일찍 찍었는데 우주관문을 보기에 가죠. 네, 우주관문 일단. 우주관문은 확인했습니다. 신동원. 네, 관문 러시에 일단 공격은 배제를 해도 되고요. 일단 전망이 많이 안 늘어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일단 그래서 저글링을 좀 많이 눌렀고요.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신동원. 발업이 됐습니다. 번식지도 빠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를 조합을 해주면서 이게 홀드가 됐었네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나요, 정윤종. 자, 정윤종이 저글링 지금 한 8기 정도를 이게 본진으로 나뉘고 시켰습니다. 웬일인가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정규리그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불사조가 한 기 나왔는데 수정탑 한 기와 현재 파수기 한 기, 광전사까지 끊어줬습니다. 정규리그에서도 했었죠. 프로스트에서 이병렬 상대로. 네. 정말 사소한 건데 유독 정윤종 선수가 좀 큰 무대 포스트지만 오면은 실수가 좀 많이 나오네요. 포스트 시즌에서 1승 9패였다가 어제 승리를 하면서 2승 9패가 됐습니다.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이 심적 부담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계속 괴롭혀주면서 분광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생각 그런 네.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분명히 정신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동원은 뭐 기분이 굉장히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불사조 정윤종 하면 불사조 운영이죠. 하지만 아까 저글링에 휘둘린 것도 있고 번식지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히드라가 벌써 찍혔어요. 아직 그렇죠. 불사조가 뭐 한 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일벌레를 한 기, 두 기째 잡아주고 있는데 정윤종의 불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에너지를 남겨두질 않잖아요. 네, 만화를. 그렇죠. 분광기 플레이 역시나 지금 히드라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왕도 있고 히드라도 나오고요. 오늘 본인의 아이디를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이것마저 안 통하면 진짜 그냥 앞마당 가져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트리플 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되게 위험해집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고 추가 소환을 했습니다. 늘 되어 있는 공일업도 아니에요. 정윤종. 히드라 리스크가 미리 본진으로 나와 두 있죠. 기가 올라와 3기까지 올라와 있어. 자, 4기. 들어야죠. 자, 들어줬죠. 촉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뒤에 일본의 있는 거 홀드 하나 나오면요. 시끄러워. 자, 두 자, 기까지 끊어줬고 자, 히드라 리스크도 끌어먹어야 돼요. 여기서 불사조를 무적 피해를 1.4 입혀야 했는데 광전사 4기와 히드라 리스크 두 기가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여왕의 포지션 굉장히 좋고요. 히드라 리스크로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왕 살리나요? 여왕. 네, 좋았어요, 근데 히드라. 신동원 진짜 수비 깔끔하네요. 네, 신동원. 완벽합니다. 본인이 왜 히드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피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정윤종. 히드라 리스크 들어 올려주면서 풍부한 광물지대 견제해주고 있는 신동원. 정윤종. 히드라를 모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기가 더 찍혔고 8기 찍혔고요. 9기, 10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불사조 6기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1.4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네. 수 있는 게 바로 물사조입니다. 네. 이제는 들지도 못해요. 들었다가는 나머지 불사조가 다치기 때문에 히드라 숫자가 그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일벌레 2기 잘라졌고 지금 12시 방향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윤종의 불사조. 광전사 3기가 난입하고 있습니다. 역공을 못 오게 해야 돼요. 이 광전사 3기를 뽑은 이유는 자신이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고 있고 거신을 찍고 있기 여왕 때문인데 날씬합니다. 네, 오늘- 날씬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신동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네, 또 와요. 지금 광전사로 인해서 자, 여왕 컨트롤을 해주고는 있는데 자, 이번 여왕은 잡아야죠. 네, 자, 여왕 잡히고요.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히드라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 저글링 히드라 한 타이밍 나왔을 때 거신 한 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정죠. 이제 2기 됐네요. 그리고 네. 공업 포격기까지 뽑아줬습니다. 이러면서 트리플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을 지금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입구 쪽 심시티 프로토스 잘 되어 있나요? 네, 최대한 늦게 시간 벌어주고 이쪽을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정윤종 D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타락기가 6기 찍혔죠. 8기 타이밍에 한번 가게 되면 이게 거신을 지켜줄 유닛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히드라 리스크가 결국에는 거의 3줄 가까이 쌓였습니다. 네, 히드란 다 모였고 네. 타락기 나오면 슬슬 오염. 타이밍 끊겠죠. 로봇공학 시설의 오염. 네. 와, 감시군주. 신동원. 3기째. 자, 세 3기가 기째가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막아줬어요. 이것 때문에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끝날 수 함께 있어요. 나머지 수비 장면을 확인하시죠. 거신이 현재 이쪽은- 2기 풍부한 예. 광물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은 아예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네. 이러다. 광자가 충전으로 수비를 해주고는 있지만 저글링을 가둬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거신이 거신이 나올 못 수가 와요. 없어요. 거신이 못 옵니다. 네, 나왔다가 바로 타락기가 바로 잡아먹거든요. 네. 가수기 4기 계속해서 입구를 막아주고 있는데 보호포격기와 자, 타락기. 타락기가 만납니다. 타락기. 각계 역할을 시키는 게 정윤종이거든요. 자, 타락기 8기가 찍혔죠. 8기 타락기 8기인데요. 거신 3기. 네, 공호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공허 3기구도. 근데 수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제 2번 딜 풍부한 강물질 지켜야 됩니다, 정윤종은. 그렇죠. 자, 타락기가 공허 1.4, 공허 이 싸움 1.4. 제일 중요한 자, 정윤종. 거신 3기. 타락기 자, 아직 타락기. 숫자가 많이 줄진 않습니다. 타락기가 자. 떨어져 나가요. 풍당면만에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기 지금 타락기 수비가 되나요? 이걸 막나요, 정윤종. 지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윤종 수비력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타락기가 다 죽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신동원이 위험해졌습니다. 와, 정윤종 수비력 뭔가요? 이걸 막네요. 아니. 네, 이걸 막네요. 저그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이거 이제 신동원이 위험해졌죠. 역으로. 공허 왜냐면 포격기가 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깝잖아요. 네, 이게 막혀도 저그가 멀티를 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 신동원도 감시군주가 정말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신동원도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신동원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사조 끊어줍니다.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정윤종의 슈퍼 세이브. 와. 네. 감사정으로 다시 감지탑 확인했습니다. 와, 이러면서 관문 쭉쭉 올라가고 있는 정윤종 선수예요. 정말 위험한 타이밍 넘겼습니다. 네, 자원 세이브 안 하고 신동원 병력 계속 찍죠. 멀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올인이에요. 완전 밀 생각입니다, 신동원. 네.
타락기 9기입니다. 네, 마지막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공허는 없네. 추적자가 이제 많네요. 공허 포격기 2기. 네, 그리고 관문도 완성이 갑니다. 되고요. 자, 소방패 싸워주시네요. 정윤종이 좋은 위치에요. 소방패 아직 크지 않았고요. 신동원. 켰어요. 네, 역장입니다. 역장. 막히는 자, 분위기거든요. 막히는 분위기입니다. 신동원. 거신은 잘라줬고 거신 2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시간 왜곡 그리고 이게 아, 막히는데 막기가 없어요. 추적자 관문 다 늘어났거든요. 타락기도 이제 2기밖에 남질 않았고. 야, 이걸 막나요? 정윤종의 수비라면 모르네요. 정윤종이라면 모르네요. 그렇죠. 네, 아직 거신과 포격기가 1기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굳이 역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거신을 잡을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없어요. 네, 정말 하나 두 기로는 진짜 손도 못 대요. 어떻게 저게 막혔을까요? 예, 정말. 신동원이 못한 게 없습니다. 네, 감시군주로 오염을 통해서 거신 나오는 타이밍도 늦춰졌습니다. 네, 신동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했어요. 하지만 막힌 거죠. 자, 다시 중앙에서 히드라 리스크와 타락기 계속해서 다시 모아주고 있고 멀티 추가 넣죠. 멀티를 시도합니다.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 멀티가 활성화되기 전에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수정탑을 다시 중앙에 꽂아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지대가 이제는 양 선수 모두 말라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글링 다가가는데요. 네, 먼저 가야 되는 건 무조건 신동원이에요. 병력의 조합이 신동원은 더 이상 체제를 못 바꿉니다. 군단 숙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정윤종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는 나갈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정윤종 선수입니다. 네, 전멸 완성됐고 이미 관문은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그 타이밍을 과연 어떻게 신동원이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윤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플레이는 광전사가 멀티 체크를 해서 3시가 이제 막 펼쳐지고 일벌레가 안 붙었다는 걸 봤을 때 이겼다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이겼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몇 초 전인데요. 네, 하지만 거신이 아직 2기라는 건 살짝 불안 요소예요. 거신 1기 더 찍어주고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와 거신은 꾸준히 눌러주고 있는 정윤종. 견제. 네, 일벌레 견제도 소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연결차 한번 취소시킬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내면 좋은데요. 저글링 정찰. 네, 체제를 못 바꿔요. 신동원 선수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굴락을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자, 멀티 취소로 갑니다. 네, 가스가 여유가 없거든요. 저글링이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윤종. 네, 신동원 선수의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병력을 회군시키는 정윤종. 네, 경기는 어렵지만 또 이런 식으로 또 네.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윤종은 하지만, 네. 거신을 안 쉬고 뽑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신이 약간 조금씩 멈춥니다. 네. 거신 현재 자, 2기 공업 포격기는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병력에서 약간 보상을 받아서 관문 병력을 더 찍어서 지금 온 거거든요. 네, 오히려 먼저 가나요? 네. 추적자 숫자 공격 많은데요. 완료됐고. 네,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없기 때문에 히드라는 붙으면 녹습니다.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자, 광전사도 자, 몇 개 위에서 섞여 있습니다. 자, 거신부터. 저글링 자, 거신 컨트롤. 분광전열! 자, 역장 나와주고요. 붙어주고 있죠. 거신은 녹았어요. 거신은 녹았어요. 히드라 리스크도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뒤쪽에서 달려드는 저글링 하지만 숫자가 많지 앞전면! 않거든요. 여기까지네요. 히드라 리스크 모두 녹았습니다. 뒤에 추적자 더 왔어요. 경기 끝나는데요. 네, 앞전면. 나오지 못한 17개의 바퀴가 너무나 아쉽네요. 신동원.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앞에서 맞아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저 바퀴거든요. 네. 더 경기 1대1. 야, 내일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체! 정윤종이 결국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래서 정윤종을 즐겨! 정윤종이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 4강 1경기 2차전 SK텔레콤 T1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정윤종이 이번 CJ전에서 터져주네요. 어제도 이겼고 오늘은 비록 원인 사기 3승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T1의 에이스다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윤종! 네, 정윤종은 세레머니 하게 만드네요. 그 정도로 네,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약간 작아졌던 정윤종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잘 넘기면서 결국 팀의 승리로 마무리를 잘 지어줬고 내일까지 T1의 승부를 이어줬습니다. 오늘 프로토스 카드로만 4승을 거둔 SK텔레콤 T1 역시 프로토스에 대한 자신감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그가 물론 해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기회를 정말 잘 살린 정윤종 선수의 어떤 침착함이 상당히 빛났고요. 처음에 수정탑의 동력이 끊기고 차원 분광기 불사조가 막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그 어떤 토스가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정윤종이 라면을 제대로 끓였기 때문에 신동원의 히드라 저글링 타락기 러시를 정말 잘 막았죠.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히드라로 그 불사조를 잘 막아주고 저글링 난입도 성공했고 중요한 타이밍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네, 그 당시에 컨트롤 정말 좋았거든요. 신동원 선수의 집중력 정말 오늘 좋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왕도 잘 살렸고 여왕이 딱 한 개 정도 잡혔거든요. 그렇죠. 일본에도 정말 잘 빼줬고 상대방이 어떻게든 상방향으로 다 휘둘렀지만 기가 막힌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동원이 또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정윤정 선수가 정말 침착한 수비,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이재선 선수가 박명우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좋게 출발했던 CJ 엔투스인데요. 원희삭이 이재선, 김준호, 정우용을 연이어서 격파하면서 3대1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동원이 정말 멋진 수비로 원희삭을 잡았었죠. 네, 뭐 신동원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윤jon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깔끔했고요. 내일이 다시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서 마지막 경기를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희삭과 정윤종의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간 SK텔레콤 T1입니다. 네, 무엇보다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오늘 원희삭의 힘이 상당히 좀 컸죠. 그렇죠. 네, 기세를 반드시 또 원희삭이 이 내일까지 이어갈 것 같은데 네, CJ 엔투스는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경기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포맷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리그 스타일로 7전 4선승제가 펼쳐지게 되겠는데 그 프로리그 포맷에서는 첫 번째 날 CJ 엔투스가 웃었단 말이에요. 네, 어제 방식, 프로리그 방식에서 한번 웃었기 때문에 오늘 졌다고 해서 이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제 이긴 경기를 내일 또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고 결과는 화요일에 다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세빛섬 미디어 아트 갤러리에서 그랜드 파이널이 펼쳐지는데 8월 9일 토요일 18시 오후 6시부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가려질 뻔도 했었죠. 네, 하지만 결국 SK가 1대1로 맞춰주면서 아직은 SK가 갈지 CJ가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1대1이 됐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이제 결승전 진출자가 펼쳐지게 확인이 되겠고요. 현장에 오시면 포춘 쿠키 이벤트 그리고 사랑의 작대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김준호 선수가 몰표를 받았고요. 그 몰표를 받았던 것을 맞춘 분들께 또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이벤트 그리고 여러가지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넥슨 아레나에서의 프로리그. 오늘 인터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라 씨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투지에 불타올랐던 SK텔레콤 T1 대 CJ 엔투스와의 대결. 그 결과 SK텔레콤 T1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의 패배를 만회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MVP 선수 원희삭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원희삭 선수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네,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3킬 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올킬 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제 자신한테 좀 마지막 신동원 선수랑 할 때 좀 방심했어요. 너무 승리에 좀 취해 있어가지고 승리에 취하면 좀 죽은 자인데 아무튼 네, 좀 방심했던 것 같고 내일 있을 이제 마지막 CJ 전 때는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지금 4대2 4대3으로 이렇게 박빙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은 4대3으로 저희 SK텔레콤 T1의 이름에 걸맞는 스코어로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어제 정우용 선수가 메카닉 빌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네, 오늘 원희삭 선수가 메카닉 빌드를 이렇게 막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연구를 하신 건가요? 연구했다기보다는 저는 테란전 하면 진짜 지금 세상에 있는 스타트 플레이어한테 앉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테란이 하는 거 보면은 움직임만 봐도 그냥 어디로 올 것 같은 거 다 보이고 그냥 뭘 원하는지 딱 보이더라고 저는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근데 딱 보고 약점이 보였어요. 그냥 투멸자랑 전멸 추적자 가면은 못 맞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지고 싶었는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헤비테이션에서 제가 강남 테라한테 졌는데 오늘 꼭 이겨서 강남 스타일 춤으로 보답해주고 싶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아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좀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승리로 내일 다시 승리하면은 한번.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로 인해서 또 많은 토스 유저분들이 원희 선수한테 많은 메카닉 빌드를 또 메카닉 빌드 대처 방법을 배울 것 같아요. 팁이나 혹은 주의할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메카닉 강남 테란처럼 없는 빌드인데 제가 근데 이 말하면 또 내일 질 것 같은데 우영이 형 내일 꼭 또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드디어 누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이번 플레이오프 준비할 때 무조건 4대0, 4대0 깔끔하게 빨리 올라가서 결승 휴가도 빨리 받고 좀 최대한 쉰 다음에 이제 KT나 진에어 쪽 상대하려 했는데 이렇게 좀 예상 외로 좀 힘든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저희 팀원들이 너무 개인마다 다 잘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패배 때문에 저희가 결승 내일 또 꼭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승도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내일 있을 마지막 CJ전 때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승자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패배가 자극이 되어서 SK텔레콤 T1 선수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정말 같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승리한 SK텔레콤 선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였습니다. 어윤수 선수가 아니군요. 원희삭 선수의 죄송합니다. 원희삭 선수의 이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보니까 괜히 이 프로리그를 뛰는 선수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받았고 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원희삭 선수가 좀 수줍음이 많다는 거.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네. 오늘 네. 좀 올킬을 하지 못하면서 네.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지만 네. 네, 그래도 오늘 정말 훌륭한 활약을 했고 내일은 더 멋진 활약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또 강력한 또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또 프로 간의 어떤 그 신경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 경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인터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고인규해설님 저런 후배의 자신감 있는 인터뷰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부럽네요. 자신감이 있어서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리그를 살려주는 그런 선수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원희삭 선수처럼 멋진 자신감 있는 인터뷰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1대1이 됐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결승전의 주인공을 가려내게 되는데 더욱더 흥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 T1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엔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